안녕하세요. 블록스토리의 김동환, 이승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익명코인 지캐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사실 이제 암호화폐 익명성 코인 중에 최고 난이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지캐시. 어떻게 탄생된 코인인가요? 네, 2013년도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진들이 비트코인에서 거래되는 거래 내역의 익명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지금의 지캐시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창업주 주코 윌콕스라는 이 창업주는 원래부터 암호화폐 학계에서 되게 유명한 암호학이죠. 암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에 이 제로코인으로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는 제로캐시,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지캐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왔고요. 익명코인의 특징답게 지캐시도 이제 프라이버시를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이런 프라이버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재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환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그런 코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에 이 코인을 적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뭔가 베스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의 지캐시로 발전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발행 수량이라든가 이 반감기 이런 것들 합의 알고리즘이 지캐시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차이점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거의 다 유사한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POW 방식인데 그 중에서 이퀴 해시라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썼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SHA-256이라는 SHA-256이라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에 한 블록을 생성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요 지캐시는 2분 30초, 그러니까 이제 10분이면은 4블록을 생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블록 크기가 비트코인보다 2배 증가한 2메가바이트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증명 방법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로 날러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GKP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 좀 생소한 말인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로 날러지 프루프, 프로토콜 프루프라고 하는데 1985년도에 이 골드 바이서라는 박사에 의해서 처음 그 논문에 이미 등장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GKP가 이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임의의 명제를 증명하려고 할 때 참 또는 거짓 여부 이외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증명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쓰이는 방식이 바로 이 GKP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캐시와 다른 익명성 코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다른 익명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시, 모네로 대표적인 익명 코인인데, 다른 익명 코인과의 차이점은 이 익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믹싱을 통해서 각 노드들이 거래 주체들을 섞어서 믹싱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익명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링 서명이라는 링 시그니처라는 링 서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략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거래 주체를 섞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방식이고, 지캐시는 아예 이런 어떤 힌트도 전혀 없이 아까 말씀드린 GKP 영지식 증명 방식으로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익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장 다른 코인들 암호화폐에 비해서 익명성을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하면은 모네로는 무조건 익명성 거래만 할 수 있고 일반 거래는 할 수가 없는데, 대시나 지캐시는 선택이 가능하죠. 일반 거래도 할 수 있고 이제 익명성 거래도 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지캐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 모네로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개인들이 사생활이 있고 또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생활 권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지캐시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익명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꾸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 라이트 코인을 개발했던 찰리 리라는 유명한 이제 저명한 암호화폐 업계에서 저명한 분이죠.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 프라이빗하고 대체 가능한 그런 코인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뜬금없이 하셨죠. 네. 이미 코인은 2년 전에 다 파셨는데. 네, 찰리리 네. 이분.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대체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암호화폐가 이 자산성을 갖게 되는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어둠의 코인인 지캐시, 네. 전망은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지캐시에 대한 좀 전망은 좀 다른데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익명성 코인이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지캐시는 이 확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한 100번을 일로 와봐 절로 와봐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력 소모량이 지캐시가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널리 퍼지고 전 범용적으로 쓰이기에는 이제 이 전력 사용이나 이것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계속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최고의 암호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범용적으로 쓰이기에는 전력 소모량이 좀 과다한 게 아닐까.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캐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네로와 지캐시, 대체적으로 익명 코인에 대해서 많은 좀 식견들,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익명성 코인들이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가는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블록스토리의 이승원, 네, 김동환이었습니다.